안녕하세요. 예, 저 헤드헌터 박형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갖고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. 그리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전기나 전자 반도체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이쪽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 갖고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그 10년 이상 경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반도체라는 게 설계가 있습니다. 설계, 그 디자인이 있고 공정, 테스트,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도체라는 게 크게 설계 관련돼 가지고 그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이제 비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메모리는 그냥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데이터를 저장.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고 캐패시터가 있거든요. 트랜지스터는 그 스위치 역할 온 오프를 해서 캡으로 저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. 이게 그 디램이고요. 제가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특히 이제 많이 수입이 되는 게 디램이라는 게 있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. 낸드 플래시는 그 비휘발성 메모리,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고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휴대폰을 만약에 전원을 껐거든요. 전원을 껐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 매너콜이라고 남죠. 그리고 휴대폰을 껐을 때 카톡 데이터 다 남아있죠.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전원을 껐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있느냐. 그게 그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남아있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광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되면 될 것 같고요. 그 디램이라는 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습니다. 사람이 손발이 있죠? 손이 왔다 갔다, 발이 왔다 갔다. 그 워드라인이라고 있어. 그 게이트 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그 빈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게 그 메모리입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라는 게 그 점유율이 이제 메모리가 한 35에서 40%, 비메모리가 한 60%거든요.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보이면 될 것 같고 그 비메모리는 미국의 인텔.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IDM이라고 그러거든요. 종합 반도체 회사. 설계, 공정, 테스트, 패키지를 다 하는 회사들입니다. 그러면 이 비메모리는 저기 뭐냐 그러면 그냥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논리 연산 제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해서 어렵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문형 반도체. 그러니까 누가 어떤 스펙을 줘서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그 케이크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크라는 게 초코 케이크도 있고 초코 케이크라는 것도 있고 생크림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두께가 이 정도 또 있을 것 같고 원료는 어떤 거 쓰고 어떤 재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초콜릿이나 예쁘게 포장해 달라 해서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?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메모리는 심플하고 그런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SOC라고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있거든요. 어떤 부에서 U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비메모리입니다. 요새 보시면 사물 인터넷, 가상현실, 자동차, CIS라고 CMOS 이미지 센서, 그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 IC, 어떤 우리가 그 하다못해 그 자동차 보고 그러면 뒤에 그 후진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카메라 장착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비메모리는 어떤 것도 그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. 그러면 팹리스에서는 뭐냐 그러면 팹이 그러니까 리스라는 게 영어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그 팹이 없고 이 설계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옛날에 엠텍 비전 코아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
그런 회사들이 그 설계만 하고 공정, 그 파운더리라 그렇거든요. 파운더리 테스트 패키지를 다 외주를 주고 그 만들어서 그 자체 엠텍 비전이나 코어 로직의 칩이 나오는 회사들이 팹리스 회사입니다. 이런 팹리스 회사에서 비메모리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메모리 팹리스 회사는 좀 이제 제주 반도체가 있고 피델릭스가 있거든요. 그 두 회사가 메모리 팹리스 회사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이게 토목하고 똑같고 건축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가 건축을 그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다 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설계를 시켜갖고 우리가 뭐 아파트나 그 다리를 짓는다 그러면 땅을 파고 뭐 이렇게 1층, 2층, 3층, 4층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공정, 그 파운더리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까지도 하고 그러고요. 이 파운더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제일 지금 삼성하고 이제 경쟁하는 제일 그 유명한 회사 이제 TSMC라는 게 있고 그 뭐 SMIC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 공정 관련돼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포토가 있고 드라이 에치, 뭐 웻, 클린, CMP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반도체라는 게 그 아파트 짓는 거 똑같거든요. 우리가 그 아파트 지으려면 1층, 2층, 3층, 4층, 5층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 반도체라는 저기 것도 그 CVD라고 데포지션 이렇게 이제 막지를 쌓고 포토에서 이제 그 패턴을 이제 찍어갖고 그럼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패턴과 패턴을 그 아이솔레이션 분리시키는 게 이제 드라이 에치거든요. 그 이런 작업들이 그 1층, 2층, 3층, 4층, 5층 올라가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렇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도체용으로 이제 액티브라는 게 있고 게이트 폴리 만드는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고 지금은 제가 배웠을 때는 S폴리, P폴리라고 이제 캡이 있는데 캡 올라가고 메탈 1, 메탈 2 계속 올라가고 물론 이제 그 메탈 1까지만 쓰는 데도 있거든요. 그런 걸 다 이렇게 아파트로 만들었고 그 폴리미드 대포라고 있는데 그 폴리미드 대포라고 시켜갖고 이제 그 막지를 갖다가 이제 그 다른 외부 환경에서 이제 보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폴리미드 대포가 뭐냐 그러면 추울 때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갖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반도체 용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그 웨이퍼라는 거거든요. 그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칩이에요, 칩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칩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패키지라는 게 있고 패키지라는 게 웨이퍼 이 한 칩이 있는데 이 칩을 갖다가 뒤에서 백그라인딩하고 옆에서 이제 와이어 본딩하고 옆에서 다 다이어 어태치 만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 한 칩을 갖다가 이 X로 자르고 이제 그 Y로 자르는데 이 관련된 용어가 이제 웨이퍼 소잉이라고 이게 Y축으로 자르고 X축으로 자르면 이 한 칩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갖다가 신호를 갖다가 나중에 패키징을 시켜갖고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, TV, 자동차 다 들어가는 게 이런 프로세스거든요. 그러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다 그 있습니다. 이게 한 칩이거든요. 그러면 일드라는 게 있는데 그 수율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칩 자체가 그 100개가 있거든요. 100개 중에서 그 95개가 살았으면 곱하기 100 95%.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97개가 살았으면 수율이 97%. 만약에 3개가 살았으면 수율이 3%겠죠. 그러면 그 반도체라는 게 그 일드 수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그 우리가 그 포도를 재배한다 그러면 그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그 포도를 재배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포도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주 중에서 포도나 사과가 100개가 있거든요. 그럼 사과가 100개가 있는데
100개 중에서 만약에 그 98개가 썩어서 갖다 버리고 그 두 개만 판다. 그러면 이 원가가 저기 나오겠습니까? 이 포도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갖고 그 뭐 전기도 틀어야 되고 그 재료도 줘야 되고 흙과 비닐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노동의 대가가 있는데 그 사과가 100개 중에서 98개를 정도 팔고 2개가 썩었을 경우에는 그 팔았을 경우에 그 직원들한테 뭐 봉급을 주든지 뭐 원료를 산다든지 뭐 그 가스를 틀었으면 뭐 가스, 물, 뭐 비닐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듯이 반도체라는 것도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만약에 수율이 2% 그럼 98개는 다 갖다 버리고 그 2개만 한다 그러면 반도체 팹을 사기 위해서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그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고 그 뭐 가스 케미칼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봤을 때 2개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 반도체라는 게 아주 적자가 심하겠죠.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국에서 말하는 그 반도체 불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반도체 뭐 그 디램이나 낸드가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는 이 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 테스트 했을 때 칩이 패스가 됐다는 거거든요. 패스가 됐다는 거고 그러지 이 칩 자체가 그 우리나라 회사들만큼 뭐 수율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선 반도체 그 적자가 심하고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건 이 칩 하나가 살았다는 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게 그 EDS 테스트라는 게 한 번 하고 나중에 이제 패키지라고 이 칩 패키지에 올라가거든요. 한번 신뢰성 테스트를 더 합니다. 신뢰성이라는 거는 더 많은 스트레스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온도라 그러면 또 핫 템퍼리처라는 게 있는데 그 살아있는 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랑 똑같아요. 우리가 이제 제가 헤드헌터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1차 면접만 뽑고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한번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 한번 더 보는 데 있거든요. 그래서 2차 면접에서 뭐 드롭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칩이라는 게 한번 1차로 테스트하고 2차 패키지 테스트 해가지고 최종 아무 하자가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파는 게 이제 그 반도체 테스트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반도체가 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다음 기회가 되고 그러면 더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아까 같이 한번 좀 구독,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